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 잘 지내셨어요? 이제 목요일마다 만나서 그런지 네. 좀 이제만 할 때쯤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어떤 네. 일이 있을 때 같은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물컵에 물이 있는데 반만 있으면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어머 반이나 남았네 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가끔 보는 것 같다가 아니라 어머 네. 자주 오시네요 하는 느낌도 네.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우리 비유를 네. 좋아하는 차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글쎄요. 이게 비율과 관련해서 네. 채용에 대한 어떤 튀어, 비율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이제 사람 숫자를 이왕이면 뭐 한 자릿수보단 두 자릿수, 두 자릿수보다는 세 자릿수로 채용하는 기업이 좋겠죠. 그쵸. 이번에 7월 달에 무려 세 자릿수의 채용 소식을 오픈한 LG화학의 채용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오, 그 LG화학이라 하면요, 첨단 소재, 석유화학, 생명과학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 신규 채용 소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진현재 캐스터께서 그 사업 부문 3개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석유화학 부문이 전체 사업의 50%를 차지할 만큼 많은 사업의 형태가 이어지지만 독보적으로 석유화학 사업 중심으로 회사의 발전세가 이어지고 있는 네. LG화학이 이번에 공채 느낌으로 간만에 빅 이슈로 채용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준비된 화면이 지금 같이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7월 13일 오후 6시부터 7월 25일 오후 2시까지 채용이 나와 있는 정규직 공채 채용입니다. 네. 학사 채용과 R&D 석박사 채용으로 나뉘는데요. 학사 채용은 서류 인적성, 1차 면접, 2차 면접, 건강검진, 최종 전형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R&D 석박사 전형은 서류 인적성에 AI 영상 면접도 별도로 있습니다. 1, 2차 건강검진, 최종 합격까지는 동일하고요. 네. 좀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학사 채용 내에서도 학석사 채용의 일부 연구개발자 채용이 있고 또 석박사 전형에도 R&D 채용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학사 전형의 R&D 전형 학석사 채용이 네. 그럼 난 석사인데 이쪽으로 넣는 게 유리한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네. 그거는 유리하다기보단 학사 졸업자임에도 R&D 연구 인력에 준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의지로 풀이되니까 네. 석사 졸업했다고 해서 내가 좀 유리하게 넣어야지 하고 학석사 전형의 R&D로 넣기보단 네. 본인의 지원 방향과 연구 이력에 맞게 석박사가 맞다면 석박사 쪽에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모집 부문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CG에 담겨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아이고 다 맞추셨네요. 역시 네. 제작진은 최고. 어쨌든 다양한 사업부가 네. 있는데 굳이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법한 곳들 적게는 두 자릿수, 많게는 세 자릿수의 채용이 오픈이 되어 있는 채용의 의지가 담겨 있는 이번 LG화학의 채용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실제로 쌤은 이 취준생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나보잖아요. 엄청 기대할 거 있을 것 같은데 반응이 어때요? 기대하는 친구들만 기대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결국 그래요? R&D 중심의 네. 채용이 상당 부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된 전공자들, 화공, 화학 관련된 전공자들에게는 아주 빅 파티가 열릴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뭐 인문 상경계 분들은 특정 직무를 제외하면 사실상 네. 뭐 좀 채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도 않고요. 또 일부 기계공학도 분들이 생산기술과 관련한 쪽으로 지원을 하려다 보면 네. 뭐 화공 베이스의 친구들과 대비해서 내가 과연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런 좀 고민들을 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기 때문에 네. 뭐 기대하는 분들은 엄청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전형별로 좀 까다롭게 들어가 있는 것도 여러 가지 특징입니다. 네. 잠시 뒤에 또 전형상의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지만 네. 이렇게 까다롭게 진행을 하면 괜찮을까? 특히 이제 학사 전형의 경우는 한 달 동안 또 근무를 해야 되는 인턴십의 네. 근무도 있거든요. 전환율은 나쁘진 않다고 하지만 네. 이러한 부분들까지 각각의 전형 요소마다 까다롭게 인재를 채용하는 회사 측이라서 채용 소식은 반가운데 내가 잘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안고 있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형별로 평가가 조금 까다로울 것 같다라는 걱정을 다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채용에서 또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 원래 준비한 내용으로 한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려야 되는데 2가지에 2가지 더 얹어서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네. 구성과 운영에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2 플러스 개인적인 2로다가. 생각, 그렇죠. 네. 툭불 등신같이 네. 하나씩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별 특화 인턴십이 4주간 진행이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2차 임원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학사 혹은 학석사 전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 인턴십 전형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틀 전에 회사 측에서 채용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온라인으로요. 네. 저는 직접 이 영상을 본 근거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채용 전환율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특별한 상황만 있지만 않으면 전환이 잘 되실 거라고 하니까 일단 최종 합격까지 2차 임원 면접까지 잘 통과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R&D 석박사 전형에 AI 영상 면접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뭐 AI가 나를 전지전능하게 채점하겠다는 뜻인가?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해당 내용을 통해서 지원자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회사 측의 의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LG 계열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그 인적성을 타 계열사랑 동일하게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LG 디스플레이나 LG 전자에서 인적성을 본 이력이 있다면 1년 이내에 그 인적성 결과에 따라서 굳이 테스트를 보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유연함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석박사 전형의 R&D의 경우는 회사 측에서 그 채용 공고에 첨부 자료로 본인께서 뭐 연구를 했다거나 어떠한 특정한 R&D적으로 연구 활동에 참여하셨던 주요 이슈와 내용들을 PPT 파일로 만들어서 발표 자료처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마감 임박해서 하지 말고 좀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해서 이상의 4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LG화학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모두의 채용 톡톡이 또 도움을 드려야 되잖아요. 또 이제 면접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소개를 잘 써야 되잖아요, 쌤. 네네, 항목 하나씩 살펴볼까요? 예, 좋습니다.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네. 하죠. 준비된 1번 문항은 뭐 고유 문항 같은 지원 동기를 담고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 나와주세요. 나왔네요. 네. 지원 분야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와 직무와 해당 분야 입사를 위해 어떤 준비를 노력했는지 700자로 적어라. 그리고 세부적으로 노력한 내용의 괄호까지 열어가면서 전공과 직무 네. 경험, 역량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항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은요. 이 직무를 나는 그냥 파이팅 있게 잘할 수 있다. 나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정말 막 이런 식으로만 네.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뭐 군불 떼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지가 않겠죠. 문제는 어떤 역량이 있다는 걸 어필할 때 어떤 업무에서 이 역량을 발휘하겠다까지 떠먹여 주듯이 적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다짜고짜 저는 소통 역량이 있는데요. 언제 어떻게 길렀는데 그때 걔가 그래가지고 제가 소통을 이렇게 잘해서 그렇게 됐답니다. 이 소통으로 잘할게요 라고 하는 거랑 니네 부서의 이 업무는 이러한 업무 내용에 따라 저러한 역량이나 강점이 필요할 듯 해요. 거기에 필요한 역량인 뭐뭐뭐를 제가 갖추어 왔답니다. A 활동, B 교육, C 자격 취득 중 저는 B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라는 순서로 이야기가 쭉쭉쭉 이어지게끔 작성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이걸 어떤 구성으로 작성하면 좋을지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업무에서 담당하게 될 업무 내용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업무 내용을 잘 소화할 수밖에 없는 나의 강점이 있다. 그리고 그 강점을 나의 과거에 어떠한 히스토리와 과정 중에 길러져 왔는지를 적고요. 이를 통해 나의 강점인 이걸 발견했고 이제 이게 이 분야 업무에 큰 보탬이 되리라 확신한다. 기여하겠다. LG화학의 이 지원 사업 분야에서 이렇게 하겠다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글자 수는 한 800자 정도를 적는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셨다가 100자 정도 한 2문장 이내로 줄여주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상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떠먹여주듯이 작성하자라고 했는데 이 지원 동기를 묻는 1번 항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의도에 맞게 작성하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떠먹여주듯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유의할 사항 말씀해 주세요. 대부분 이제 대한민국의 구직자분들이라면 소통 강점이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촬영 현장, 제작진, 부조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소통의 강점은 누구나 있겠죠. 누구나 다 있는 소통인데 본인만의 특별한 소통인 척 이야기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해야 됩니다. 즉 본인이 지원 분야와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에서 소통을 발휘했던 걸로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채 소통은 소통대로 놀고 따로 이야기가 나온다. 혹은 뭐 친절, 배려 이런 범대중적인 키워드와 근거 경험이 너무 지엽적인 거는 확실히 매칭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뻔한 키워드를 쓰되 지원 분야나 직무와 직관되어 있는 연관성이 높은 경험을 써주던지 아니면 관련 분야의 경험치가 적더라도 단어 표현을 좀 더 구체성 있게 풀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업무상의 커뮤니케이션, 설득 기반의 소통, 근거 기반의 업무 협의 이런 식의 표현을 조금만 더 몇 어절을 추가해서 구체화해주는 노력도 일정 부분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게 우리가 서류 통과만이 목적이 아니라 면접 전형까지 쓰여야 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짜고짜 소통이라고만 적으면 면접 가서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거 말고 다른 강점은 없나요? 라고 말을 하는 것보단
이 소통을 발휘했다라고 말한 구체적인 경험을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라는 걸 면접 질문 때 듣는 게 더 나을 테니까 네. 한 번만 속눈썹 치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을 살펴봤는데 이 막연하게 작성하는 거는 경쟁력이 없다. 근거는 확실하게 작성하고 또 단어 표현은 구체성 있게 작성하자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멋있게 말했나요? 네. 와, 역시 정리의 요정이십니다. 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2번 항목도 살펴볼까요? 네, 이번 항목은 성격의 장단점을 묻는 항목인데요. 준비된 화면 나와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본인의 특성과 성격의 장단점, 보완점을 자유롭게 적어라. 근데 본인의 특성에다가 성격까지 네. 500자 안에 모든 걸 다 담아야 되니 이거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차라리 글자 수가 많으면 나열이라도 할 텐데 그죠? 맞아요. 이런 문항을 접근할 때 유의할 점은 네. 준비된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겁니다. 본인이 어떤 네. 성격적인 이야기를 할 때 유의할 점에서는 내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요소에서 나라는 사람의 시그니처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런 키워드로 말하기에는 조금 단어가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가 있겠죠. 네. 그럴 때 팁을 드리자면 본인의 특성을 성과, 그 결과로 나의 키워드를 보여주는 것도 좋아 네. 보입니다. 일주일 만에 조회수 1만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키워드가 될 수 있는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활동이나 연구 성과의 특정한 결과를 특성의 키워드로 잡고 초반에 200자 내지는 300자 정도를 적어주시고요. 네. 그 이어서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적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장점은 남과 함께 일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덕목으로 봐야 되고요. 네. 보완할 점은 남과 함께 일할 때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또 커버해서 노력해야 돼, 극복해야 될 요소로 봐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영역으로 보셔도 좋겠고요. 네. 아니면 해당 직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성향적으로 내가 좀 더 덤벙거린다거나 뭐 네. 미룬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보완을 하는 노력이 있다면 일정 부분 좀 극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자기소개서 2번 문항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항이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리가 평소에 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단점을 적으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나치게 솔직하게 단점을 말하는 건 어떤가요? 왜냐하면 네. 항상 자기소개 적을 때 네. 솔직해야 된다, 면접도 네. 솔직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얼마나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나요? 글쎄요. 네. 솔직하게 말을 하라고 제가 한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때 귀신같이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굉장히 네. 놀랐습니다. 근데 표현하는 면도 너무 구어체로 적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지나치게 혹은 매우, 너무 이런 강조와 함께 본인의 단점을 어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우유부단하다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해당 지원자를 평가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표현을 완곡하게 돌려주는 것도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보완을 하기 위한 노력의 단점도 고민해 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특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단점이 자주 나오는 편이다라고 기술해 주시는 것이 향후 면접 전형에서도 안정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를테면 저는 고집이 세요. 이거랑 네. 제가 한번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조장의 역할을 할 때는 조금 고집이 셌던 것 같다. 이렇게 네. 특정한 상황에서 나의 단점이 나왔던 걸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보완점을 기재하기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데 어떻게 뭐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답변하신 거 아닌가요? 오늘 왜냐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닌데 지금이 이제 진짜 모습이 네, 그 되겠죠. 단점을 네네. 말할 때 네네네. 그게 네. 꼬리 잡히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그 특정 상황에서 이런 단점을 봤다. 그래서 이렇게 보완을 했다라고 네. 하면은 그 네. 꼬리 질문을 피해갈 수 있게 좋을 것 같아요. 피해가기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3번 항목도 가이드 해주실 거예요? 예, 당연히 해야죠. 3번 문항까지는 해야 되는 네. 거니까요. 준비된 화면과 함께 3번 문항, 포부를 담은 문항인데요. 만나보도록 하죠. LG화학에서 이루고 싶은 나의 꿈과 비전을 소개해달라. 네. 본인이 기대하는 미래의 모습과 계획을 바탕으로 기술해라. 500자 안에 이걸 다 기술해야 된다니 굉장히 난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을 살펴보면 사실상 이건 입사 후 포부를 묻는 문항입니다. 네. 앞선 1번 문항이 그 회사 지원 동기를 적기가 좀 빠듯했다고 판단되신다면 이 3번 문항에서 해당 회사에 지원한 이유도 같이 좀 곁들여서 작성해 네. 주시는 것도 중요해 보이고요. 어렵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너무 먼 미래의 궁극적인 포부 미래를 밝히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한 7년 전에 제가 7년 후에 오늘 모습이 이럴 거라고 예상을 못 했거든요. 네. 저는 7년 전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7년 뒤에 저의 모습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항을 묻는다는 것, 결국
본인의 명확한 직업관이나 가치관 기반 아래 본인이 해당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소화해 줄 수 있는지를 직무적으로 풀어달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막연하게 적응을 잘하겠다. 네. 뭐 일단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난 준비가 되어 있는데 I'm ready to work.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막연할 수가 있겠죠. 일단 본인의 어떤 궁극적으로 원하는 미래의 모습의 역할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성취욕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성실함과 꾸준함에 기인한 건지 뭔가 본인의 큰 테마의 이야기를 한 문장 적어주고 그 가운데 그 과정 중에서 LG화학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업무를 크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소화해 나가겠다라고 적어주는 게 좋고요. 특정한 사업부의 업무와 결합시켜도 더 좋습니다. 이를테면 해외 사업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싶다. 아니면 R&D 연구 성과적인 측면에서 뭐 특정한 PVC 가소제 관련된 사업부에서 이러한 역할을 소화해보고 싶다. 현재 이러한 기술의 이슈가 있으니 저러하게 풀어나가는 역할을 내가 좀 하고 싶다. 내 뭐 석사의 연구 결과 혹은 학사 때 배웠던 이론 등을 잘 전복해보겠다.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얘기도 한두 문장 잘 넣어주시면 가장 베스트하겠죠. 네.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작성하지 말고 이제 궁극적인 본인 인생의 꿈을 좀 생각을 해보고 또 LG화학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 3번에 대한 팁을 주셨는데요. 항목이 조금 다른 기업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쌤? 그렇죠. 아무래도 뭐 한글 단어 자체가 다르니까 일차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꿈과 비전, 막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막 원대하고 엄청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의미의 지원 동기를 묻는 거다라고 보는 게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LG화학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뭐 너무 거시적인 이야기보단 지원하실 그 직무가 속한 사업부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해당 사업부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 경쟁력 있는 제품군 유치와 출시에 있어서 지원하시려는 그 직무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논리를 한번 좀 펼쳐나가 보신다면 작성하시는데 막연함은 조금 거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LG화학의 서류 전형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저께 채용 설명회 영상에서도 제가 직접 봤는데요.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다른 기업에서 인턴 근무를 했을 때 다른 기업의 이름을 적어도 되느냐. 적어도 된다고 하고 그게 그렇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글자 수도 많지는 않지만 꽉꽉 채워서 적어주시는 게 서류는 물론이고 면접 전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원하는 어떤 인재상적인 측면, 협력과 창의력의 키워드를 감안하셔서 이번 문항에 쓸 이야기거리가 없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번 넣어보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보다 더 나은 개선을 위해서 고민을 하는 어떤 대표적인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회사의 구성원 역시 그러한 방면에 맞는 노력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실력을 갖춘 자에게 기회가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맞게 본인의 실력을 그동안 어떻게 잘 쌓아 오셨는지 위주로 본인이 탄탄한 논리를 근거로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적지 않더라도 서류가 통과되면 면접 때 굉장히 안 좋게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전형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서류 전형부터 꼼꼼하게 챙기자라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LG화학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좀 응원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되게 이제 이 회사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다른 회사 지원했던 내용을 그대로 복붙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게 합격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들도 있을 겁니다. 작성을 그냥 복붙하시기보다는 조금만 더 LG화학의 특정 직무에 맞게 작성하시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LG화학 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이고 조금 자기 회사에 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원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오늘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셔서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업이니까 그런 기업에 맞게 또 꼼꼼하게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트러스트온 컨설팅의 차재현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디오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